일본 정부가 오늘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독도는 발표했는데 일본 땅이라고 무려 기술한 것으로 77%가 나타났습니다. 독도는 우리 정부는 일본 땅이라는 항의했지만 일본은 터무니없는 도발 주장을 수위를 했습니다.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 이동의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일본의 역사 왜곡이 쟁점이 될 때마다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경고하고 항의 성명도 발표합니다. 일본 정부가 역사의 진실을 직시함으로써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도 정부의 강경한 의지를 믿고 일본의 왜곡을 규탄하는 시위를 합니다. 80년대 초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항의하며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은 독립기념관 건립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정부와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해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무대 뒤에선 무엇을 하는지는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과연 국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했을까요? 30년 만에 공개된 외교 문서를 통해 일본의 역사 왜곡이 쟁점이 됐을 때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역사의 한 대목을 추적했습니다. 1982년 일본 역사 교과서 파동 후 국내 반일 감정이 극에 달했습니다. 일본인 택시 승차 거부,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이 일었고 국민들은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자며 성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역사 교과서 왜곡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アジアの近隣諸国との友好親善を進める上でこれらの批判に十分に耳を傾け政府の責任において是正する 또 검정 기준을 신설하고 조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는 일단락된 듯 했습니다. 1984년 2월 초 한국 외무부는 술렁였습니다. 잠잠했던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국내 언론이 문제 삼고 나서면서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출판 노련이라는 단체가 그해 6월 발표될 교과서를 사전 분석한 결과 역사 왜곡이 심각하다고 발표한 것이 보도의 근거였습니다. 당일 오후 주일 한국 대사관 서기관이 급하게 일본 외무성을 찾습니다. 출판 노련 보고서의 진위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한마디로 좌익의 선전용 문건일 뿐이라며 폄하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의 직책은 과장 보좌, 우리로 치면 서기관급 정도입니다. 며칠 후 외무부가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에는 좌익의 선전용이라는 일본 과장 보좌의 말이 그대로 인용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북한 배후 조종서를 덧붙이며 직접 지시를 내립니다. 북괴가 일본 좌익계 노조 및 지식인들을 이용해 한일 간의 이간을 노리는 바 한국의 언론은 이에 편승하지 않도록 협조하시오. 당시는 아웅산 테러 사건이 발생한 뒤 4개월 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북한의 배후 조정을 받는 행위로 규정됐습니다. 외무부는 주일 한국 대사에게 조용히 기다리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84년이나 82년에 어떤 그 출판 노련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교과서 리포트를 쓰거든요. 지금도 나와요. 매년. 거기에서 어떤 그 한국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일본 문무성의 검정 오더를 일부러 부정적으로 했을 리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두환 정부가 이렇게 북계의 어떤 그 와의 혹시 연계성이 없느냐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지나치고 우리 시각이다. 한국 정부의 저자세를 알아서인지 일본 정부는 한국의 요구대로 교과서가 수정되지 않을 것을 단호하게 밝히는 등 강경하게 나옵니다. 7, 80점이 되더라도 나머지 2, 30점은 한국이 국내적으로 잘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한국의 요청을 일본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또한 그대로 수정될 리도 없습니다.
즉각 시정이 필요한 사항부터라도 깊은 배려가 요구됩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13항목을 정식 요구로서 받아들인 바 없으며 그대로 고치겠다고 말한 바도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의 자주적 책임 하에 수정할 것입니다. 정식 요구로 받아들인 바 없다는 13개 항목이란 무엇일까? 82년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파동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시정 약속을 믿고 구체적인 수정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즉각 수정이 필요한 항목 13개, 조기 수정 19개, 기타 7개 등 모두 39개 항목입니다. 수정 순서에서 우선순위를 둔 것일 뿐 모두 심각한 역사 왜곡이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최초로 작성한 일본에게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한국 정부 레벨에서 일본 정부에게 역사 교과서 시정에 관한 최초의 공식 문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한국 정부에서 국사편찬에 작성해서 국회에서 답변을 하고 외교부를 통해서 일본 외무성에 전달을 했단 말이죠. 외무부는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가 6월 말에 터지는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내부 대책을 세웁니다. 4월에 작성된 문서에는 대책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정부가 세운 대책들입니다. 대부분 실효성이 희박한 것들입니다. 오히려 대책의 상당 부분은 역사 왜곡 수정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국민들이 알게 되면 국익에 해가 된다며 최대한 쟁점화를 억제할 것을 결정합니다. 또 다른 문건에서는 부정적 결과가 나오더라도 평가는 긍정적으로 할 것까지 제시됩니다. 6월 말 일본 정부가 검정 결과를 공개하면서 결국 시한폭탄은 터졌습니다. 일본 교과서는 얼마나 수정되었을까? 주일 한국 대사는 검정 결과를 분석해 외무부 장관에게 긴급히 보고합니다. 82년 즉각 수정을 요구한 13개 항목 중 우선 일본의 침략 항목 8건 중 6건이 그대로 침략이 아닌 진출로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주권 박탈 항목 13건 중 8건이 한국이 스스로 포기한 것처럼 기술했습니다. 의병 항목에서는 4건 중 3건이 무장 반란으로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10건 중 1곳도 시정하지 않고 암살로 기술했습니다. 한국 병합, 무단 통치, 토지 약탈, 3.1운동, 관동 대지진, 강제 동원 등 나머지 항목들도 일부 수정됐거나 아예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조기 또는 기타 수정이 필요한 26개 항목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는 언론이 이 문제를 부각시킬 경우 역사 왜곡이 다시 한일 간 외교 문제화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이 수정한 결과라며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일본은 13개 시정 요구 항목 중 한 권의 교과서만이라도 수정됐을 경우 항목 전체가 수정된 것처럼 통보했습니다. 한국 외무부는 주일 한국 대사의 평가와 일본 정부의 통보 중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외무부 아주국에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일본이 제시한 표가 한국어로 바꾸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서 어디에도 해당 교과서 중 몇 권이 수정됐고 몇 권에는 왜곡이 여전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상당히 조금 놀랄 만한 일인데 일본 정부가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사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보고를 한국 정부에다 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처리했다. 근데 그거는 일본의 교과서 제도나 그 내부를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실제 어떻게 몇 권 중에서 전체 나오는 고등학교 같으면 7종, 7종의 교과서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어떤 거를 뭐 바꿨다든지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뭉뚱거려가지고 보고한 것을 그대로 한국 정부가 수용을 했다. 이거는 우선 그 납득이 잘 가지가 않죠. 대신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를 확대하는 것은 북한의 한일 간 이간책에 이용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심지어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입니다. 외무부 논평입니다. 한국이 즉각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단 대체로 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신 정부는 언론 통제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서에 나타난 대책의 핵심은 일본 교과서 기사를 외신면에서만 다루도록 유도하고 문공부와 외무부가 역할을 나눠 보도 통제를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누가 왜곡하는 것일까요? 일본일까요? 한국일까요? 어떤 정권의 이익, 그러니까 어떤 뭐 국가 이익이나 민족 이익이라기보다는 정권의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한일 관계를 우호를 통해 가지고 뭐 어떤 정권의 어떤 정당성이나 또는 국제적인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어떤 그런 판단들이 교과서 사태를 굉장히 어렵게 푸는 거를 또는 정면으로 문제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풀게 만들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다시 말해서 자기 정권의 이익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 사실상 최종 해결임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일 정상은 양국 간 위안부 협상이 타결됐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하루도 못 가서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녀상 이전 여부입니다. 일본은 사실상 한국 정부가 소녀상 이전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기자회견문에 등장하는 수사적 표현이 실제 외교를 그대로 보여주진 않습니다. 국민들은 회견문이 나오기까지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이 사과도 받고 마음의 한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20년이 넘도록 쌓아올린 탑을 우리 정부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고 나니까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무시하고 정부만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요 텔레비 같은 데서 우리들 말은 쑥 잡아 빼피고 하나도 안 나옵니다. 대통령은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아주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그 뭐랄까 최상의 그런 어떤 걸 받아내서 제대로 합의가 되도록 노력한 그거는 그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는 것인지 노력했다는 것 외에 다른 책임 있는 말은 아직 없습니다. 아마 자신의 결심이 국익을 위한 최선이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30년 만에 공개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전두환 정부의 대응은 외교가 국익보다 정부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최윤원입니다. 초, 한국 외무부는 훌렁였습니다. 잠잠했던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국내 언론이 문제 삼고 나서면서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출판 노련이라는 단체가 그해 6월 발표될 교과서를 사전 분석한 결과 역사 왜곡이 심각하다고 발표한 것이 보도의 근거였습니다. 당일 오후 주일 한국 대사관 서기관이 급하게 일본 외무성을 찾습니다. 출판 노련 보고서의 진위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한마디로 좌익의 선전용 문건일 뿐이라며 폄하합니다. 후 국내 반일 감정이 극에 달했습니다. 일본인 택시 승차 거부,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이 일었고 국민들은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자며 성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역사 교과서 왜곡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アジアの近隣諸国との友好親善を進める上で
これらの批判に十分に耳を傾け政府の責任において是正する。 또 검정 기준을 신설하고 조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는 일단락된 듯 했습니다. 1984년 2월 규탄하는 시위를 합니다. 80년대 초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항의하며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은 독립기념관 건립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정부와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해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무대 뒤에선 무엇을 하는지는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과연 국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했을까요? 30년 만에 공개된 외교 문서를 통해 일본의 역사 왜곡이 쟁점이 됐을 때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역사의 한 대목을 추적했습니다. 1982년 일본 역사 교과서 파동. 이 말을 한 사람의 직책은 과장 보좌. 우리로 치면 서기관급 정도입니다. 며칠 후 외무부가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에는 좌익의 선전용이라는 일본 과장 보좌의 말이 그대로 인용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북한 배후 조종서를 덧붙이며 직접 지시를 내립니다. 북괴가 일본 좌익계 노조 및 지식인들을 이용해 한일 간의 이간을 노리는 바 한국의 언론은 이에 편승하지 않도록 협조하시오. 일본 정부가 오늘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독도는 밝혔는데 일본 땅이라고 이게 기술한 것으로 77%가 나타났습니다. 독도는 우리 정부는 일본 땅이라는 항의했지만 일본은 터무니없는 도발 주장을 수위를 했습니다.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동에 부인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일본의 역사 왜곡이 쟁점이 될 때마다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경고하고 항의 성명도 발표합니다. 일본 정부가 역사의 진실을 직시함으로써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도 정부의 강경한 의지를 믿고 일본의 왜곡을 하며 폄하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의 직책은 과장 보좌. 우리로 치면 서기관급 정도입니다. 며칠 후 외무부가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에는 좌익의 선전용이라는 일본 과장 보좌의 말이 그대로 인용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북한 배후 조종서를 덧붙이며 직접 지시를 내립니다. 북괴가 일본 좌익계 노조 및 지식인들을 이용해 한일 간의 이간을 노리는 바 한국의 언론은 이에 편승하지 않도록 협조하시오. 당시는 아웅산 테러 사건이 발생한 뒤 4개월 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북한의 배후 조정을 받는 행위로 규정됐습니다. 부와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해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무대 뒤에선 무엇을 하는지는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과연 국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했을까요? 30년 만에 공개된 외교 문서를 통해 일본의 역사 왜곡이 쟁점이 됐을 때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역사의 한 대목을 추적했습니다. 1982년 일본 역사 교과서 파동 후 국내 반일 감정이 극에 달했습니다. 일본인 택시 승차 거부,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이 일었고 국민들은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자며 성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역사 교과서 왜곡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アジアの近隣諸国との友好親善を進める上でこれらの批判に十分に耳を傾け政府の責任において是正する。 또 검정 기준을 신설하고 조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는 일단락된 듯 했습니다. 1984년 2월 초 한국 외무부는 훌렁였습니다.
잠잠했던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국내 언론이 문제 삼고 나서면서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출판 노련이라는 단체가 그해 6월 발표될 교과서를 사전 분석한 결과 역사 왜곡이 심각하다고 발표한 것이 보도의 근거였습니다. 당일 오후 주일 한국 대사관 서기관이 급하게 일본 외무성을 찾습니다. 출판 노련 보고서의 진위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한마디로 좌익의 선전용 문건일 뿐이라. 외무부는 주일 한국 대사에게 조용히 기다리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84년이나 82년에 어떤 그 출판 노련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교과서 리포트를 쓰거든요. 지금도 나와요. 매년. 거기에서 어떤 그 한국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일본 문무성의 검정어들을 일부러 부정적으로 했을 리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두환 정부가 이렇게 북계의 어떤 그 와의 혹시 연계성이 없느냐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지나치게 우리 시각이다. 한국 정부의 저자세를 알아서인지 일본 정부는 한국의 요구대로 교과서가 수정되지 않을 것을 단호하게 밝히는 등 강경하게 나옵니다. 7, 80점이 되더라도 나머지 2, 30점은 한국이 국내적으로 잘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한국의 요청을 일본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또한 그대로 수정될 리도 없습니다. 즉각 시정이 필요한 일본 정부가 오늘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독도는 발표했는데 일본 땅이라고 이게 기술한 것으로 77%가 나타났습니다. 독도는 우리 정부는 일본 땅이라는 항의했지만 일본은 터무니없는 도발 주장을 수위를 했습니다.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동에 부인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일본의 역사 왜곡이 쟁점이 될 때마다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경고하고 항의 성명도 발표합니다. 일본 정부가 역사의 진실을 직시함으로써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도 정부의 강경한 의지를 믿고 일본의 왜곡을 규탄하는 시위를 합니다. 80년대 초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항의하며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은 독립기념관 건립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